지켜도 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쟤네들 막 경찰 말 믿지 마. 요즘에 경찰 믿으면 하나도 안 돼.
북한의 조선노동당 130 연락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조카공단 여기에 나와서 각종 조수라는 조수를 내놨어요. 각종 조수는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일본을 우회하는 곳으로서 이전에 양반들이 쓰고 매년 양국을 우회하는 거예요. 한쪽은 미국, 한쪽은 일본, 오르가나 끊어놓으면 날아간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6.25를 통해서 안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의 시야당을 만들라고 만든 첫 번째가 뭐냐, 통역당 사건입니다. 통역당 사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통역당 사건 이 사람 김용태, 김진라 이 사람들이 김일성을 세 번이나 만나고 왔잖아요. 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밑에 이 신영복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신영복은 1심에서 사형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 받아서 20년 감옥 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이 이 개자식이 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문재인 이름은 간첩이 맞아요. 맞아도 너무나 맞고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조카가 돼가지고 이런 간첩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망신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빨리 이제 11시부터 중계방송 와야 되니까 자, 지금요 한총련, 정교동, 그 다음에 민노총 모든 곳에 우리 선생님이 원래 간첩 저기 통영부에 계셨잖아요. 아니 저는 통정부는 통정 사업부고 저는 직접적인 대남 정보기관에 있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한총련, 전교도, 그 다음에 또 저기 민노총 이 모든 거 간첩을 심어놓은 거 누가 심어놨어? 뭐 내가 심어놨다고 있는 것 오페가 있는 말이고 북한의 대남 정보기관이 심어놨고 이 단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규정하면 되는가 하면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조미대 자, 시간 이렇게 관계상 규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마지막 완성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노동당의 예. 하순이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좌파 세력 하면 한쪽 세력 밑에 산생된 세력으로서 반국가 세력인데 이 반국가 세력의 중심은 민주당이며 민주당은 80년 동안 북한의 노동당의 영향소를 먹고 자라난 이장된 대한민국을 위한 당이 아닌 북한의 하부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더불어 민주당은 소속이 어디 돼 있다고? 북한의 노동당의 하수당이라고 하잖아. 하수당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김학성 교수님 빨리 올라오시고, 자, 빨리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또 강신 장군이 빨리 준비하시고,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민병대가 이제 내렸을 거야. 국가 내란 혐의를 뺐잖아요. 내란 혐의를 뺐습니다. 뺐으면 그것으로 바로 그날부로 대통령은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을 끌어놓는 중.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저거도요. 용서는 안 돼, 안 돼.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위에도 앉아있으면 약간 불타듯다 일어나셨어. 앞에 요 횡단보도가 여 있습니다. 그 허락하고 여기 있었네. 야, 한 선생이 와요. 문경에서 오시고 학교에서 오시고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서울에는 너무 중마다로 뛰는 거. 장난은 중마다로 서울에. 복대국가가 아니고 복한국가가 아니고 오늘 모델이다. 아, 띠띠. 권사님, 이거 뜯어. 어린이들 많은데 제가 이거 입으니까 확실히 안 되는 거야. 이 모든 일은 마음에 국민 저항권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다시 기관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강화문과 함께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이 저항권을 가지고 저들을 때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범 목사님과 강화문 세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제부터 여러분 100년 동안 체제전쟁 중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받았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 우리나라 김일성과 이승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그런데 6.25가 터졌을 때도 체제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지금 여러분 남북한을 비롯해서 흘러와서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거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 저항권만이 대통령이 살아와도 대통령이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길 외에는 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강화문 국민 저항권이 모든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4.19 때 제대로 집행됐거든요. 그렇습니다. 4.19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지금 이번에 대통령 계엄령도 부정선거를 잡아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4.19와 5.16 혁명으로 국가를 새로 재건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 강화문 세력이 바다의 파도입니다. 대통령은 파도를 잘 타야만 사는 겁니다. 혼자서 수영하면요 입사에 돌아가서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강화문 세력의 바다가 있으니 파도 가서 대한민국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이번에 반드시 우리는 부정선거 밝혀내고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도웁시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태극기 없는 분들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을 해야 된다. 태극기 동의하시는 없는 두 손 분들 들고 태극기 그 다음 나가세요. 태극기. 공수처를 태극기 없는 완전히 분들 태극기 해체해야 된다. 나가세요.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동의하시는 두 손 들어 만세.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국회의원들을 해체시키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어 만세.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저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이거는 대법원 안에 새로운 기구로 만들어줘야 된다. 동의하시는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광화문 국민저항운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후의 목표를 자유통일. 왜 자유통일을 하지 않냐면 대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북한의 애들이 장난쳐서. 그러므로 나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놨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내놓으시네요. 우리 자랑스러운 세계 경제 5위, 군사력 5위,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6번 통일정책에 보면 영남의 통일이라고 번역이 써 있어요. 이것이 번역이. 그리고 이재명이 발언하는 거 한번 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경계하지 마라. 이 이재명 새끼를 간첩을 하며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싹 정벌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4.15와 5.16으로 국민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이제 시간이 거의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지금 재판관들이 농고하는 것을 김학선 교수님 올라오세요. 자, 이것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교수님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에 전원 일치를 기각 내지는 또 각하를 할 때 그때는 판결문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전원 일치 박근혜 때 보면 이제 이유를 다 이긴 다음에 주문을 이길 때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도록 각하한다 라고 하면 이제 4대4가 이상 되고요. 뭐 글을 만회하는 건 안 되겠지만 피청구인으로 시작하면 인용의 목사입니다. 피청구인 누구누구를 파면한다. 그러니까 피로 시작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요. 이 사건 이익이 시작되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에 모든 재판관은 이게 언론에 주장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가보면 되거든요. 우리 방송팀들 바로 준비해 주시고 잘 먹다가 저를 줄라. 보니까 아침에 재판관들이 다 차에서 내서 출근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대4니까 어떻게 저는 문제고 4대4 4대4 기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정부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5대3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하나라도 만약에 하나가 생긴다면 우리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 정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왜냐하면은 저것이 중간에서 뺐잖아요. 내란죄를 뺐잖아요. 내란죄를 빼는 즉시 대통령은 원대 복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이 말이야.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란죄가 초래됐으면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미뤄두고 또 예컨대 지금 아시다시피
결론이 끝났으면 누가 길을 좀더 타면은. 선거 길을 찾지 않았잖아요. 자, 드디어 첫 번째 방송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 방송을 잘 들으시고 이에 같은 판대에 매년 모이지 않는 분들이 말고 그런데 비해서 자 이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것 없어 보입니다. 11시 저는 선고가 내려질 것 없어 보이는